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7일 제헌절 저녁 7시입니다. 이틀 전에 한국전의 이순신, 낙동강 전선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백세로 별세하시고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공식 조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의 NSC는 아주 감동적인 문장을 통해서 세계적 군사 지도자의 한 분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오늘 어떤 좌표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미국 대사,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이 안장식까지 가서 서울에 있었던 연결식, 안장식까지 참례를 했습니다. 문재인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군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대전 국립현충원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백선엽 장군 관련 정보를 올리면서 요 내용을 비고란에 적어 넣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조선닷컴 취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 2009년 요 정보를 올려가지고 누구나 검색을 하면은 백선엽 장군 이력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이 야당은, 좌파 세력은 자기들이 멋대로 정한 친일 장성들에 대해서 파묘를 하거나 묘를 이장한다 이 말이겠죠. 친일 행각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 야당의 반대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럼 홈페이지에 어떻게 이런 게 적혀 있느냐 하면은 그 적힌 경로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고 국방부와 보훈처가 서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내부 지침을 통해서 했다니까 이게 무슨 법에 의한 건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도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을 여기 적어 넣었다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 안에 있는 어떤 세력이 바로 보훈처를 통해서 이렇게 무덤에 회치라는, 안장을 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뒤통수를 치는 이런 배은망덕한 폐륜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이게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 아니,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이 애국자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까? 백선엽 장군이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사람들 명단을 쭉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빼면은 오늘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런데 좌파 정권이 친일 반민족 행위라는 요 캐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애국자들을 사냥한 일종의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마녀 사냥. 그런데 거기에 명단이 들었다 해가지고, 거기에 명단이 올려졌다 해가지고 백선엽 장군의 백세 인생을 한마디로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비고란에 요 내용을 집어넣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국방부 보훈처가 협의를 했다면 국방부가 강력하게 나서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국군의 수호자인 대한민국 국군을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한미동맹의 상징 인물을 그렇게 할 수 없다. 법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적어 넣으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안장 정보에도 내란 선동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바가 있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선배들을 지킬 만한 용기가 없다. 아니, 영혼이 없다.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 국군을 믿고 국민이 발벗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국군이 과연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남한의 종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헌법 제5조의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작년 3월 국방부 보훈처가 이른바 친일 장성들의 안장 현황에 관련 정보를 넣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는데, 정부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2018년 말부터 여당에서 친일 행적이 있는 장성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거나 나아가 파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고, 정부에서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국방부와 보훈처가 협의했고, 보훈처는 저는 피우진 처장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공산주의자가 항일운동했다고 훈장 주겠다고 나서는 이 보훈처가 친일 반민족 행위라는 이런 마녀 사냥으로 한국전의 이순신 세계적 군사 지도자들을 이렇게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차근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백선엽 장군이 친일 반민족자인지. 자, 친일의 규정이 뭡니까? 백선엽 장군이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갈 때 대한민국이 있었습니까? 그때 조선인들은 모두가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어요. 일본 국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없었어요. 대한민국 없는데 만주군 장교가 되고자 했다. 그게 죄가 됩니까? 그게 죄가 되느냐고요. 물론 그게 소수의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김구, 이승만 같은 분. 그러나 모든 조선 사람들이 김구, 이승만처럼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김구, 이승만 같은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고, 그러나 국내에서 일제에 순응해서 살면서도 독립운동하고 실력을 기르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애국자입니다. 실력을 기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조선조가 왜 식민지가 됐느냐? 서구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늦었다. 일본은 빨리 받아들였는데 늦었다. 미련하게 버티다가 결국 선진 문물로 무장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선진 문물, 즉 교육, 군사, 경제, 과학, 기술 이걸 배워야 되겠다. 배우려면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일본 정권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에 들어갔다. 그 군사 기술을 배워가지고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은 나라를 지키는 데 써먹겠다. 바로 백선엽 장군이 그런 역할을 한 것 아니겠어요?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훌륭한 지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만주 군관으로서의 군사 장교 경험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은 애국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죠. 친일이란 말이 또 적당하지 않지만은 요새 백선엽 장군을 친일로 모는 사람들의 핵심은 친북파입니다. 친북파는 뭐냐? 김일성 세력이라는 뜻이죠. 이 김일성 세력은
대한민국이 있는데도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존재입니다. 친북파는 친일파보다 100배 아니 10,000배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친북파가 애국적 친일파를 단죄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사실관계로도 백선엽 장군은 만주 공관학교 졸업하고 나서 1943년부터는 간도 특설대에 있었는데, 이 간도 특설대는 항일 운동하는 중국 공산당 빨치산과 싸우는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항일 투쟁하던 김일성 부대는 만주에 없었어요. 만주에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1943년입니다. 그때부터 45년까지 백선엽 장군은 한국인을 상대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반민족입니까? 반민족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한국인과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 부대가 없는데, 김일성 부대가 없는데 중국 공산당하고 싸웠어요. 아니, 중국 공산군과 싸운 게 반민족 행위가 되느냐 이겁니다. 조지 워싱턴은 1750년대에 미국 독립 10여 년 전에 버지니아 주 민병대, 그러니까 그때는 영국이 다스리고 있었죠. 민병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정규 장교가 되었어요. 소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울 때 영국군으로서 프랑스 군대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할 때 이분이 독립군의 지휘관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은 친영 반민족 세력이다. 친영 반민족 세력이다. 조지 워싱턴을 그렇게 기념합니까? 조지 워싱턴을 그렇게 기념하느냐고요. 그럼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은 미국에 가서 왜 조지 워싱턴을 국부로 모시느냐? 친영파 아니었느냐? 친영파 반민족 인물 아니었느냐고 데모 한번 해보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기념관도 없애버리고 기념물도 없애버리고 하라고 한번 데모 한번 해볼 자신 없습니까? 역사를 모르는, 국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은 이미 1948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다소 완전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친일파와 싸우는 게 당면 과제가 아니었어요. 공산당하고 싸웠어야 됩니다. 공산당하고 싸우니까 친일파 단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는 아주 지독한 일본 경찰의 앞잡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국한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1990년대도 넘기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좌파 세력이 새삼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색출한다 한 것은 이건 완전한 말의 사냥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대전략과 관계가 있습니다. 김일성이야말로 친일 민족 반역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왜 친일이냐? 제가 설명드릴까요? 김일성이가 백선엽 장군보다 훨씬 더 친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1940년에 부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소련으로 갔어요. 하바롭스크 근방에서 소련군 부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소련군 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1940년에서 45년 사이 이 5년 동안 소련은 친일 국가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일본과 싸울 때도 이 소련은 중립했습니다. 중립.
우리 독립투쟁이 가장 어려울 때가 1940년에서 45년 사이인데, 그때는 김일성이는 친일 국가인 소련군 소속으로서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그 시기에 김구, 이승만 진짜 독립군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친일 아닙니까? 백선엽을 친일이라고 본다면 김일성도 친일입니다. 어쨌든 보훈처와 국방부가 이런 폐륜적인 기록을 남겼다. 이건 역사 조작입니다. 역사 조작.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백선엽 장군의 위대한 업적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지우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백선엽 장군은 3대 업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꼽으라면 다부동 전투에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냈습니다. 두 번째는 남로당과 연루되었던 박정희 소령을 사형 직전에 살려내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세 번째,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의 최초의 발상자가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1953년 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만난 기회를 만들고 거기서 한미동맹을 만들고 휴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때 아이젠하워가 원칙적으로 나는 동의한다 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 가지 위협. 또 하나를 더 꼽으라면은 이 백선엽 장군은 1948년 10월 여수와 순천, 여수에 주둔을 하던 14연대가 남로당 프락치들의 선동으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하는 지휘관이에요. 진압 지휘관이었습니다. 육군 정보국장으로서. 그 직후에 군대로 침투한 공산 세력을 솎아내는 숙군 수사를 지휘한 사람입니다. 이때 박정희 소령이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숙군 수사를 해가지고 군 내의 좌익들을 정리하지 않았으면은 그 2년 뒤에 남침이 있었을 때 국군이 완전히 와해됐을 겁니다. 국군에 침투한 공산 세력이 뒤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바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4대 공이 있습니다. 4가지 공. 좌익들이 백선엽 장군을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백선엽 장군이 남침한 공산군과 맞서 싸운 게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짧은 변호사는 YTN 라디오 진행자였는데, 백선엽 장군이 같은 민족인 북한군의 총을 쏜 그 공으로 해가지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배웠다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점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 위에 민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위에 민족이 있다? 그것은 북한 농당 정권이 만든 민족 우선주의라는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국가가 있어야 민족이 있는 거죠. 국가가 더 소중합니다.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것은 민족이 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면 국가 체제가 다른 거죠. 이념이 다름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즉 이념이 민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일성이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동시에 그 김일성과 민족 공조하자고 한 자들,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김일성이가 어떻게 민족입니까? 한민족 수백만 명을 죽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도, 몽골 군대보다도
동족을 더 많이 죽인 김일성을 민족이라고 전제하고 그 손자와 아들과 민족 공조해가지고 자주통일하겠다고 약속한 자들, 이 자들이 민족 반역자입니다. 친김 민족 반역자죠. 이 세력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백선엽 장군의 별세를 깨그려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김일성주의자들, 이른바 주사파라고 불리는 이 김일성주의자들, 김일성파가 요소요소에 얼마나 깊게 침투해 있는지, 정권과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이게 사실로 확인되는 느낌이 듭니다. 김일성파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공안부, 군대, 국정원,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 정권 안에서 김일성주의자를 숙청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헌법을 무기로 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한 요구를 하겠다. 바로 백선엽 장군이 했던 일입니다. 1948년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 난 걸 계기로 해가지고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했구나. 그래하여 공산주의자를 숙청하는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좌익이 백선엽 장군을 원수로 여기는 거죠. 좌익을 숙청한 사람이다. 그 거대한 김일성 세력의 대남 적화 공작의 말하자면은 무기로 사용했던 게 민족이란 이름, 친일이란 이름, 반일 종족주의 요런 건데, 여기에 넘어간 한국의 공무원들, 한국의 정치인들이, 한국의 지식인들이 지금 백선엽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공할까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백선엽,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이런 분들이 발전시킨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문명은 아직 저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위기가 물러길 겁니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건설한 이 문명의 힘이 한번 발휘될 때 거짓의 그리고 정오의 기술자들, 선동꾼들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한번 혼이 날 겁니다. 지켜보면서 그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